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16일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케미칼이 대표이사 감봉 6개월 징계와 고위 임원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포항시 오천읍 주민들이 오늘 포항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녹지 확보를 위해 옥명공원을 유지하겠다던 포항시가 2년 전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매립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준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주민들은 포항시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과거 옥명공원 부지를 폐기물 매립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포항시가 주민들을 너무 오천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 청구가 꼭 잘 이루어져서 진실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포항시가 녹지 확보 차원에서 옥명공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04년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포항시 건설도시국장은 공원 부지를 매립장 부지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오히려 토지를 재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8년 9월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변경안도 옥명공원의 축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에는 옥명공원을 공원으로 유지할 것이며 동양에코가 이 부지 매입들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시가 도로 매입을 해서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9년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옥명공원 부지를 폐기물 처리 시설로 허가해줘 특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또 대구환경청이 증설로 인한 환경 영향이 검토돼야 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모두 무시된 채 졸속으로 용도 변경 처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은 완충지대로서 놔두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과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가깝게 있기 때문에 완충지대로서 충분히 놔두어야 되는 시설인데 더구나 과거 옥명공원 부지에는 국공유지도 2만 6천여 제곱미터가량 포함돼 있어 포항시가 매립장 사업에 국공유지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국공유지는 10%도 채 되지 않고 부지 용도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D등급 판정을 받은 위험시설을 사업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폐기물 처리 시설로 결정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미얀마 시민단체가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유착관계를 밝힌 가운데 포항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포스코의 관계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통해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미얀마 군부 통제에 놓인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 회사와의 협력관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포스코가 사업을 계속한다면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오늘 포항제철소 주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을 학살하는 군부의 배후에 한국 기업이 버티고 서 있는 일이 없도록 군부와 협력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국내 감염 사례가 없던 경주에서 최근 사흘 연속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23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시는 모 기관 평생교육장에서 지난 15일 경산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여성 수강생 2명이 오늘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이 중 7명이 경주 시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도 학원 수강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던 20대 남성이 확진됐고 지난 21일에는 포항 확진자의 접촉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항제철소 포스코케미칼 라임 공장 사고와 관련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민경준 대표이사는 감봉 6개월을 받았고 라임 화성본부 임원 등에 대해서도 인사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징계 조치는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구 매일신문이 정부 정책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에 빗대 만평을 실어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매일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대구 매일신문에 실은 만평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각각 광주 시민을 폭행하는 공수부대원으로 바닥에서 폭행당하는 시민은 아닌 밤중에 9억 초과 1주택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 5.18 민주화운동 사진 속 구도와 인물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모습에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구 경북 137개 시민사회단체는 매일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논평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군부정권이 광주 시민을 폭력으로 짓밟는 모습을 정부 정책 비판에 쓴 것은 금도를 벗어난 행위라는 겁니다. 무슨 넉한 심정으로 광주 포갑의 모습을 패러디한단 말인가? 그 내용도 시대 정신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가진 자의 발악적 소유욕을 드러내면서 말이다. 이거는 소시오패스입니다. 공감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바로 그 부류와 똑같은 행위를 이 매일신문사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신문 만평이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만평에서도 법원이 보수단체들의 8.15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이후 상황을 그리면서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폭행당하는 광주 시민으로 이른바 친문 그룹을 폭행하는 계엄군으로 묘사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해당 만평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비판한 것일 뿐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을 폄훼할 의도는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유력 언론인을 자부하는 대구 매일신문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현행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신문 사장의 공식 사과와 사과문 전면 게시, 만평 작가 퇴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인권 침해와 회계 비리가 만연했던 민간 복지시설을 대신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사회서비스원입니다. 대구에서 문을 연 지 2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런데 열악한 처우에다 법적인 근거도 없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이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대구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맡던 돌봄 같은 복지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복지시설 비리를 막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고용 안정성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 채용된 요양보호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집에 가는 대신 기자회견장에 나섰습니다. 한 주에 40시간 일하는 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수습 기간인 석 달간 돈을 아예 받지 못했고 수습이 끝난 뒤에도 일자리가 없어 1년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도 처음에는 거의 없는 상태로 집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일이 있고부터 또 거의 뭐 하여튼 100만 원 미만? 하여튼 100만 원 받으면 아주 많이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돌봄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대구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지난해 27억 원에서 올해 23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기는 시작부터 월급제를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복지부 모델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시간제로 운영하다가 기관이 이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 경우에 단계적으로 월급제로.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출범했지만 사회서비스원 지원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우가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사회서비스원 법이 통과돼야지 어쨌거나 일괄되게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2년을 앞둔 대구 사회서비스원.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출범 취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주시는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도를 계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월성원전 인근 앞바다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수 방사능 감시 시스템은 12개 읍면동 27곳에 설치돼 방사능 계측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며 경주시는 매월 1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원전 6기가 있는 바닷가 지역 주민들의 방사능 공포 해소와 유사시 신속한 주민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시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이 올해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4개 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춘축의 전국 중등축구대회는 오는 7, 8월 2주 동안 열리며 대학부 왕중왕전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전국대회 유치로 선수단 등 35만여 명이 방문해 189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20도 선까지 오르며 포근했습니다. 다만 포항과 경주 등 곳곳에 황사가 관측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밤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는 물러갔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부권에서는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우리 지역의 먼지 농도는 3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츰 해소되겠고요.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들고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화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 2도로 시작하겠고요. 포항이 5도, 영덕 6도, 울진 7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17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2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원기업이 글로벌 시대 세계적 법조인 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학생들에게 올해 5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장학금은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의 외국인 학생과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7명에게 전달되며 금원기업이 지난 6년간 한동대에 기탁한 장학금은 1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음주운전 현행범 검거에 큰 도움을 준 포항시 CCTV 관제요원 유모 씨에게 경찰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관제요원 유 씨는 지난 14일 저녁 8시쯤 포항시 남구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이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한 뒤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출동 경찰관에게 현장 상황을 알렸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유 씨가 용의자 검거와 교통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해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종합장사시설인 추모원을 다음 달 2일부터 임시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도비 등 229억 원이 투입된 울진 군립추모원은 화장로 3기와 봉안당 5,900여 기, 자연장지 6천여 기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울진군은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임시 개원하고 다른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화장시설과 수목장림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독도와 제주도 해역에서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해면동물 6종과
국내에서 처음 발견한 절지동물 2종을 새로 찾아 국내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 연구팀이 새롭게 발견한 해면동물 6종은 독도 DCD 해면, 히드라 DCD 해면 등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절지동물의 일종인 히페리아 단강류 2종도 독도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것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1년 제1차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 기업 9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32곳에 75명, 재심사 기업 67곳, 394명으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